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군부대에 저주받은 트럭.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었기에 차량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나는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다. 내가 운전하던 차량은 11톤 대형 트럭으로 버스보다 큰 대형 화물 트럭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이 차에 관련된 일화다. 자대에 막 들어갔을 때 중대가 창설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때다. 모든 차들은 새 차였는데 장군차가 부럽지 않았다. 가격도 1억이 넘었다. 그런 차를 운전한다는 자체가 많이 기뻤다. 그런데 항상 근무를 가다가 보면 창고 쪽에 처박혀 있는 새 차가 하나 있었다. 저 차는 왜 저쪽 구석에 주차를 해놨을까? 항상 의문을 가졌다. 짬이 안 돼서 선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차가 중대 전역자 중에서 제일 운전 잘하던 운전병이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차인데 사고가 나서 앞 유리랑 보조석 쪽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운행할 수 없는 차가 되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그 당시 2등병이라서 운행을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이 없어서 주로 청소나 자빌 등을 도맡아 했다. 특히 밤에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 일은 정말 고역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곳은 잘 가지 않는 창고였고 사고가 난 차가 서 있던 장소다.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불도 없는 그곳에 혼자서 가야 했다. 2등병이라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가야 했다. 선임들이 그랬다. 조심하라고 말이다. 뭔가가 보이면 곧장 뛰어서 오고 천장도 보지 말라고 했다. 속으로는 선임들이 괜히 놀려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버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정비구 쪽으로 가는데 창고에 처박혀 있던 533호에서 내부등이 켜져 있었다. 내부등이 켜질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누가 차문을 열어야만이 내부등이 켜진다. 자동차 키도 사고차라 없었고 창문이 깨졌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깨진 거라 손을 넣을 틈이 있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혹시나 누가 있나 싶어서 누가 있냐고 말을 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곧장 불이 꺼졌다. 무서운 마음에 대충 여기저기 털어버리고 가려는데 문득 천장을 보았다. 거기에 나무틀이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 누군가 쭈그려 앉아 있었고 눈을 마주쳐버렸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 냅다 앞만 보고 뛰었다. 내무실에 도착해서 533호의 귀신을 봤다고, 창고에도 있다고, 차 실내등이 켜졌다가 꺼졌다를 반복한다고 했더니 선임들을 겁주려고 이빨친다고 그냥 웃어 넘겨버렸다.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러다가 6개월 후 533호 차를 수리했다. 그리고 그 차로 작전을 나가게 되어서 올라타 봤더니 주행거리가 총 1200km였다. 완전 새 차나 다름없었다. 이 차가 사고가 났던 게 춘천에 가보면 마의 고개가 있다. 사고가 많이 나서 터널을 뚫어버린 곳이다. 그런데 그 운전을 잘하던 전역병이 이곳에서 핸들을 돌리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다가 사고가 났던 곳이다. 그런데 마침 나도 그 차로 그 고개를 넘을 일이 생겼다. 미신을 조금은 믿는 나였지만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냥 운전하고 밖에 나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 고개 입구에 닿았을 때 조금 버거웠다. 이 고개가 상당히 험해서 저속으로 가도 운전하기가 힘들었다. 산 중반쯤 왔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트레일러가 오고 있었다. 왠지 차선을 침범할 것 같아서 조금 피해가려고 피하고 있는데 이 트레일러가 내 차선의 반을 먹고 운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하려는데 옆에 방금 전까지 없었던 차가 있었다. 이대로 죽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올 때는 그 고개로 오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차는 끊임없이 사고가 생겼고 운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방치된 차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밤이나 낮이나 실내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방향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등 여러 일들이 생겼다. 심지어는 운전석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형체가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원룸.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깔끔하고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집을 찾으러 다녔지만
끝까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직원이 말하기에 여기 진짜 보여드려야 하나. 내키지는 않지만 그 집을 보여드릴게요 라며 그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기는 했지만 옵션이나 기타 여러 구조가 좋았다. 친구의 마음에도 쏙 들어왔다. 이때다 싶었는지 부동산 직원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사장님이 살던 집인데 곧 결혼하실 거라서 급하게 내놓은 집입니다라며 계약을 부추겼다. 달라진 부동산 직원의 태도에 좀 찜찜하긴 했지만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삿날의 술 한잔은 국룰이라서 대충 짐 정리를 해놓고 밖으로 술을 먹으러 나갔다. 시간이 흘러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친구랑 돌아와서 나는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친구는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놀란 마음에 화장실을 나와보니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면서 저기 세탁기 위에 아이의 발이 있어. 울고 불면서 난리치면서 한참 동안 진정 못했던 친구는 안정을 찾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가 신발을 벗고 방 쪽으로 갔는데 부엌 쪽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선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이의 발이 보였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히익하고 웃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무서웠지만 방을 뺄 수는 없었다. 술 때문이라고 해프닝으로 생각하며 그날 일은 넘어갔다. 많은 날이 지나고 잊혀갈 때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놓고 온 게 있다며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친구의 전화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 친구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집에 가니까 벽에 걸어둔 거울이 떨어져 있었어. 거울이 떨어지면은 파편이 사방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사람이 모아둔 마냥 깔끔하게 모여져 있었다. 그 거울 사건 이후로 다음 날 집을 내놓았다. 생각보다 집은 빨리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는 방에 주말에만 들리는 친구 때문에 나 혼자 그 집에서 지냈다. 어느 날 퇴근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친구가 두고 간 속옷이 보였다. 주말에 친구가 와서 치우겠지 생각했다. 주말이 되어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친구의 속옷은 그대로 있었다. 친구가 집에 들렸는데도 그대로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화가 난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냐며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다. 친구는 화장실에 있는 속옷 말하는 거냐? 근데 그건 네 거 아니었어? 라며 말을 했고 온몸에 소름 끼쳤다. 그래서 방을 여기저기 다 뒤졌다. 왜냐면 누군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확인하러 가는데 이곳저곳 뒤지다가 먼지가 쌓인 환기구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이 보였다. 무서웠지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불빛이 비친 순간 먼지가 쓸린 손바닥 자국이 보였다. 다음 날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부모님과 함께 짐을 뺐다. 짐을 빼고 이 집을 소개시켜준 부동산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이런 방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라며 따졌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만뒀다면서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전 집주인도 가위에 눌렀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 후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다. 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가 사는 집 안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몰래 침입을 했었다고 한다. 기사에서 난 범행 장소가 친구와 잠시 살던 동네였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주인 없는 속옷, 그리고 친구가 본 그 아이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집에 나왔던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